자, 여기 보면 제온 CPU가 두 개가 있어요. 요 하나는 E5-1607V3, 이거는 E5-1650V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왜 이 흔하지 않은 제온 CPU를 두 개나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희 병원에 홈빔 CT가 있는데, 치과용 CT가 있는데 거기에 물려있는 PC가 제온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처음에는 요 E5-1607V3 CPU가 달려 있었는데 이게 4코어 4스레드라 가지고 대략 한 i5 정도 되는 성능이었어요.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1650V3, 요거는 6코어 12스레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병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지 서버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민티저님 영상을 보니까 2699V3라는 CPU가 있더라고요. 이게 18코어 36스레드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를 넣고 그래픽 카드도 게임할 때 쓰던 RTX 2060을 쓰고 그랬더니 속도는 많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제온 CPU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요걸로 세컨 PC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왜 PC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를 않고 왜 이렇게 오래된 이 제원 CPU 같은 E5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스웰 기반이거든요. 3세대 인텔 코어 제품인데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왜 최신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된 거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쓰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병원 CT에서 쓰는 그 장비가 그래버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병원 CT에 물려있는 워크스테이션인데 요게 HP의 Z440 워크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 여기 CPU가 들어가고 8GB 짜리 DDR4 ECC 메모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쿼드 채널로 작동을 하고 있고 RTX 2060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고 그 밑에 보면 여기 그래버 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CT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 장비가 요 그래버 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버 카드가 그래버 카드의 드라이버가 최대 윈도우 7밖에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CPU랑 보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해도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써야 되는데 윈도우 7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손해가 심하죠.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전원도 여기 8핀 보조 전원이 들어가는데 파워 서플라이에 8핀이 없고 다 6핀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변환하는 젠더를 껴가지고 이거를 또 구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픽 카드도 지포스만 엔비디아 지포스 카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윈도우 7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20 시리즈라 가지고 게임할 때 쓰던 RTX 2060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빨라지긴 했어요. 여기 그래브 카드가 있는데 이게 광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로 이제 신호를 수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18코어 36스레드가 돌아가는데 이 CT를 재구성할 때는 거의 100% 올코어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럼 1299V3가 달려있고 들어가 있고 윈도우 7이고 보드는 휴레패커드의 C612 칩셋, 그리고 메모리는 DDR4 쿼드 채널, 그리고 삼성 이거 2060을 사용하고 있고 벤치마크를 CPU Z에서 대략
돌려보면 이건 제가 개인 컴퓨터로 쓰는 건데 14600K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이제 보이죠. 요 CPU의 대략적인 성능은 요 밑에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한 1900K 정도의 성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싱글 코어는 훨씬 더 떨어지죠. 하지만 요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처음에 샀을 때 여기 SSD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냥 하드디스크만 물려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NVMe SSD를 PCI 익스프레스 확장 카드에 달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56기가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삼성 256기가짜리 SSD를 꽂고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1테라짜리 SSD를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CPU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요 1650 CPU의 성능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려면 제가 자주 보는 데는 패스마크 CPU 벤치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개 CPU를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패스마크 CPU 벤치마크를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컴페어 CPU가 있어요. 컴페어 CPU를 누르고 여기에서 처음에 사용하던 CPU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게 1607 V3거든요. 1607 V3. 그리고 지금 PC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1650 V3.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던 거는 2699 V3. 요거하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라이젠 5 5600G가 제가 하나 있어요. 요걸 하나 넣어보고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보려면 한 9400F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9400F 이렇게 해가지고 컴페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컴페어를 해보면 처음 거는 진짜 처참한 성능이죠. 근데 1650 V3는 대략 한 만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i5 9400 정도. 요거를 한 14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400을 넣어볼까요? 1400 F를 한번 넣어볼게요. 1400F를 넣어보면 1400F가 훨씬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CPU는 대략 한 9400F 정도인 거예요. 9400F인데 스레드가 훨씬 더 이제 많고 L3 캐시가 좀 많죠. 라이젠 5 5600G 이게 지금 굉장히 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좋은 CPU라고 해가지고는 E5 2666 V3가 대략 한 2만 점 정도니까 이거의 성능이 대략 한 5600G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2699 V3를 대략 한 45,000원 정도 주고 알리에서 산 것 같아요. 근데 5600G로 이걸 새 시스템 맞추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야. 보드까지 다 해서 25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요 CPU가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다 보드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러면 좀 이득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병원에 있는 그 레거시 장비 때문에 PC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그 PC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CT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 CT 가격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CT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CT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PC를 새로 하자고 CT를 사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재온을 넣어줬는지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건 그렇게 좋은 CPU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온 워크스테이션을 넣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장비가 지원을 안 할 때 더 이상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성능을 뽑아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제온 워크스테이션을 넣어준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확실히 좋긴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해볼 거는 요 남은 1650 V3 요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메인보드를 주문했어요. 요게 X99 보드예요. X99 보드는 아마 ECC 메모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DDR4 메모리 4개를 꼽아가지고 쿼드 채널을 구성을 할 거고 요거를 어디에다 써먹을 거냐 그러면 진료실 PC에 CT를 봐야 되는 그런 PC가 있거든요. 요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이제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료실 PC 중에 한 대를 요걸로 재온 PC로 재온 워크스테이션으로 한번 바꿔볼거예요. 여기 보면 나름 봉인실도 있어요. 일단 봉인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봉인실을 이렇게 이제 뜯어보면 뭐 별건 없네요. 여기 백 패널이 하나 들어있고 사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보드가 정전기 방지 필름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봉인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름 생김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온 CPU가 들어갈 수 있는 CPU 소켓이 있고 메모리 슬롯은 총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쿼드 채널로 작동을 하고 여기에 PCI Express 3.0짜리 NVMe, M.2 NVMe 2개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선생님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참을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있는데 일단은 CPU를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CPU를 장착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1650 V3 기존에 사용하던 1650 V3가 있고 일단 요 가드를 열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CPU 쿨러가 들어갈 거고 이거는 2번에 걸쳐서 열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열고 또 한쪽 부분을 이렇게 열고 그래서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려요. 이거 리무브 하라고 돼 있죠? 이거를 조심조심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CPU 핀이 휘지 않게 하는 거겠죠? 저번에 이거를 이런 비슷한 거를 촬영을 하면서 해보려 그랬는데 그러다가 CPU 핀을 하나 망가뜨려 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 만들려고 그냥 AS 보내고 그랬더니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요거 여기 보면 여기 한쪽이 이제 잘려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 화살표가 들어가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요거를 손이 떨리네.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얹어놓고 살짝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먼저 요거를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주고 이 옆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럼 이제 CPU 장착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서머 컴파운드를 바르고 쿨러를 얹어주면 되겠죠. 그 전에 여기에다가 메모리를 꽂아줘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ECC 메모리가 안 되는 게 맞겠지? 아마도.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인보드 요 그 건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보드 건전지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거를 끼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요 보드에 ECC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HP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 있던 ECC 메모리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PC4 2133 ECC 메모리예요. 8GB짜리 양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게 ECC를 담당하는 칩일 건데 이걸 한번 꽂아볼까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산 보드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 제가 샀던 보드인데 이거를 이 사양을 한번 밑으로 이제 내려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메모리는 DDR4 메모리를 쿼드 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 서포트라고 쓰려고 했던 거겠죠. DDR4하고 DDR4 ECC 메모리를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메모리를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메모리 슬롯을 어디를 먼저 꼽아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듀얼 채널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먼저 꼽아야 되는 그 메모리 슬롯이 있을 거거든요. 어딜 먼저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거 좀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DIMM 1번, 2번, 여기가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화살표에 2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2라고 적혀 있는 게 두 번째로 써라 이게 아닐까요? 아니면 듀얼 채널로 쓰려면 여기를 먼저 꼽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1번, 4번, 1번, 4번, 아니면 2번, 3번. 이게 어느 거를 먼저 꼽아야 될지를 모르겠네. 근데 다른 영상들에서 보면 여기를 이제 꼽더라고요. 근데 왠지 여기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숫자 2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듀얼 채널로 사용을 하려면 그 위에 요거를 먼저 써라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먼저 써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슬롯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다가 이제 이게 괜찮다 그러면 ECC 메모리를 한 세트 더 사가지고 그걸로 쿼드 채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SSD를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SSD를 구매를 했어요. SSD는 여기 삼성전자 PM9B1이에요. A1은 PCI Express 4.0이고 이거는 3.0인데 어차피 이 보드에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냥 3.0 제품 256기가짜리를 저렴하게 샀어요.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까운데 넣으면 되겠죠? 여기 보면 M.2 제너레이션 3라고 돼 있죠? 옆에는 SATA M.2네. 이게 둘 다 NVMe가 들어간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그냥 일반 사무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M.2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것도 약간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네. 이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나사가 잘 들어있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걸 쿼드 채널로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램을 또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있는 DDR4 ECC 메모리로 요거를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쿨러를 달아줘야 되겠죠? 쿨러는 그냥 쿠팡에서 어, 타워형 공랭 쿨러 하나짜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보면 시모스용 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3V짜리.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디선가 빼낸 요 배터리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구멍이 맞는 비지대가 이거밖에 없어.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게 뭔가 쿨러를 다는 그런 마운트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빼야 될 것 같고 나사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호, 이게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구멍을 넓혀줘야 되겠는데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제공을 해준 요런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있는 요 나사선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쿨러 회사에서 제공해준 나사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게 좀 헐렁헐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특히 이쪽에 이제 매달게 되면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막 나사가 헛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좀 이렇게 헛돌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철판에 구멍을 이 드릴로 뚫어가지고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손 다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멍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더 문제가 있어. 나사가 짧아. 이게 여기 호환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샀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본 제공해준 이런 마운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나사를 길게 한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지지대 끼웠어요. 와우.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딱 맞아야 될 텐데
아마도 이거는 맞을 것 같아. 아마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C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래서 CPU 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당구장 모양으로 이렇게 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CPU를 장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여기다 꽂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CPU는 기본적인 그래픽 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달아줘야 돼요. 이거는 기존에 쓰던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빼서 여기다 한번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료실에서 쓰던 그 데스크탑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 PC방에서 망한 PC방에서 PC를 대고 방출한다길래 샀던 대량은 아니죠. 한 4대 정도 샀으니까 4대 정도 샀던 그런 PC인데 여기 그나마 제일 오래된 PC라 가지고 요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패널을 띄우는 게 빡세. 이렇게 하면 풀사이즈 보드가 겨우겨우 들어가네요. 네. 자, 긴장되는 순간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들어왔어. 오! 바이오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프로세서는 J1 1650 잘 들어오고 있네요. 토탈 메모리는 16GB 제대로 잘 잡혀있죠.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하는 화면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켜서 이렇게 보면 마우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 중국산 메인보드가 키가 없음. 야, 이게 10년대 CPU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네요. 놀라워.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된다니. 그래도 확실히 옛날 PC라 그런지 약간 좀 늦기는 한 것 같네요. 띡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부팅할 때마다. 오, 와우.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버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 E5 1650 V3 3.5기가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메모리는 듀얼 채널 16GB, SSD도 작동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1060 3기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시티가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잘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심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뚫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목적으로 이 PC를 세팅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